혹시 땅콩을 특정 음식과 같이 먹고 혈관이 꽉 막혀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땅콩을 자주 챙겨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땅콩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과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며 장 활동을 향상시키고 칼슘과 단백질의 함량이 높아서 50대 이후로 꾸준히 챙겨 드시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되며 치매 예방까지 하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또한 칼륨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체질 개선에 도움을 주며 콜레스테롤을 낮춰 동맥경화 예방은 물론 소화기능 향상과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좋은 식품인데요.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땅콩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땅콩과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땅콩이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3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땅콩 버터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럼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꼭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땅콩을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5가지 효능과 땅콩과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 그리고 땅콩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땅콩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동맥경화 및 심장병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땅콩은 80% 지방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땅콩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관 속 독소를 정화시키고 오히려 몸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땅콩에는 올리브유와 같은 오메가 9인이 있어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내려줍니다. 또한 오메가 3 성분이 다른 견과류에 비해 풍부해서 관절염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염증 제거에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을 도와 혈관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땅콩의 놀라운 효능 중 2번째는 당뇨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땅콩은 글리세믹 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혈당이 상승되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식후에 땅콩을 조금씩 꾸준히 먹으면 당뇨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5번 이상 땅콩을 섭취한 여성의 경우 당뇨병 발병이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땅콩의 놀라운 효능 중 3번째는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 굉장히 좋습니다. 땅콩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E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하는 항산화제로 섭취하면 피부가 매끈해지고 기미나 주근깨가 사라지는 등 피부 미용에 좋을 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땅콩의 놀라운 효능 중 4번째는 변비나 위장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땅콩에는 올리고당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배변 활동이 원활해집니다. 땅콩의 놀라운 효능 중 5번째는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땅콩에는 레시틴과 비타민 B가 많은 음식으로 하루 100g 먹어도 뇌 건강과 뇌 혈류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하루 권장량의 80% 이상을 충족하기 때문에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땅콩이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멸치입니다. 땅콩 멸치 볶음을 자주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땅콩과 멸치는 맛은 좋지만 영양학적으로 최악의 궁합입니다. 멸치는 영양가가 풍부한 해양 음식으로 칼슘과 인이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골다공증 예방에 최고입니다. 하지만 멸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어 심장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근육을 키우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제공해 주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멸치를 하더라도 절대 땅콩과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땅콩에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수산과 칼슘을 같이 먹으면 장 속에서 불용성 복합체가 형성되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바로 배설되기 때문에 멸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은 바로 풋고추입니다. 풋고추에 들어있는 철분 성분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더불어 풋고추에는 섬유소, 카로틴, 비타민C 등이 풍부해서 멸치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훌륭한 궁합이 됩니다. 이제부터 암 예방과 당뇨 예방에 좋은 땅콩을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땅콩 버터입니다. 땅콩 버터에 풍부하게 함유된 불포화 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 질환 위험을 줄여줍니다.
땅콩 버터 한 스푼을 일주일에 5번 정도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발병 가능성이 50%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땅콩 버터에는 뇌 기능 저하를 막는 니아신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니아신은 충분히 섭취하면 치매나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땅콩 버터에 항산화 물질인 레스베라트롤이 사과나 당근보다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 혈관의 손상과 노화를 예방해 줍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을 늘 젊고 활력 있게 만들어주죠. 또한 땅콩 버터는 요즘 연예인들 사이에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한 연구에서 아침 식사로 땅콩 버터를 먹은 그룹과 먹지 않은 그룹의 혈당과 포만감을 평가한 결과 땅콩 버터를 섭취한 경우 식욕을 억제하는 펩타이드 호르몬이 분비되어 최대 12시간 동안 식욕이 줄었고 혈당도 더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땅콩 버터의 47%가 지방이기 때문인데요. 땅콩 버터 속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과 레스베라트롤은 우리 몸에 열을 발생시켜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땅콩은 기본적으로 콩이라 단백질 함량도 26% 높고 고기에 없는 식이섬유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특히 땅콩 버터는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설탕을 넣지 않고 땅콩 100%로 만든 땅콩 버터는 혈당 지수인 GI 지수가 25로 매우 낮아 식사 전에 한 숟가락을 먹으면 식후 혈당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밥이나 빵은 탄수화물이라 먹으면 혈당이 금방 오르는데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땅콩 버터처럼 고단백, 고지방 음식을 먼저 섭취하면 탄수화물이 분해되어 혈당이 올라가기까지 시간을 벌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간단하게 땅콩 버터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식사하기 15분 전에 땅콩 버터를 한 숟가락 먼저 드세요. 하루 총 섭취량은 2숟가락 정도만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땅콩 버터와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껍질째 먹는 사과 반개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땅콩 버터와 함께 먹으면 포만감이 충분하고 사과 껍질에는 근육을 강화하는 우르솔릭산 성분이 풍부하여 단백질이 많은 땅콩 버터와 함께 먹으면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 무릎 관절이 안 좋거나 뼈마디가 자주 쓰이는 분들은 이렇게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혹시 땅콩이 눅눅해지거나 냄새가 나서 먹을지 말지 고민하신 적 없으신가요? 그럼 반대로 땅콩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될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땅콩과 최악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오래된 땅콩입니다.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데요. 잘못된 보관이나 보관 기간이 오래된 경우 지방이 산화되어 눅눅해지거나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산패란 지방이 장기간 공기에 노출되어 산성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식품의 변질을 의미합니다. 산패된 기름을 섭취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고 뇌혈관 건강에도 매우 안 좋습니다. 또한 땅콩에 곰팡이가 생기게 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독소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 물질로 장기간 섭취하면 간경화나 심지어 간암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눅눅하고 냄새나는 오래된 땅콩은 다시 볶아서 먹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땅콩을 더 패시버립니다. 이는 마치 오래되고 방치된 기름을 재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관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요. 껍질째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거나 오래 보관할 경우에는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땅콩과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하며 언제 먹어도 충분한 영양분과 포만감이 넘쳐서 다이어트와 건강에 최고인 바나나는 식이섬유와 각종 비타민, 칼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빠른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으로 피로를 풀어주며 혈압 조절과 체내에 쌓인 나트륨 독소를 배출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바나나를 땅콩 버터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바나나를 땅콩 버터와 함께 먹으면 우울증을 완화시켜주고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에게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나나에 있는 트립토판과 땅콩 버터에 있는 티로신 아미노산이 뇌신경의 도파민을 자극시켜 불안감이 사라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를 땅콩 버터에 발라 먹으면 충분한 포만감과 동시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만 단독으로 먹었을 때는 탄수화물로 인해 혈당을 급하게 올릴 수 있는데요. 지방이 많은 땅콩 버터와 함께 먹으면 혈당을 천천히 올릴 수 있어서 맛도 2배,
건강도 2배로 올릴 수 있는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그럼 반대로 땅콩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땅콩과 최악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맥주입니다. 시원한 맥주에 고소한 땅콩은 예로부터 유명한 술 안주 궁합이지만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이라면 맥주의 땅콩 궁합은 상극입니다. 소화 장애를 유발해서 설사로 고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땅콩은 지방 함량이 높아서 땅콩만 많이 섭취해도 소화가 더디게 되는데요. 이때 차가운 맥주를 마시면 위장을 수축시켜 소화기관의 연동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맥주의 주 원료인 보리와 안주로 먹는 땅콩에는 퓨린의 함량이 높아서 과하게 섭취할 경우 요산 수치를 높여 통풍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통풍은 치료 없이 방치하면 만성 신부전증이나 요로 결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기보다는 땅콩과 오징어를 먹는 것이 더 건강에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땅콩과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와 땅콩 버터를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서 심근경색이나 당뇨병 예방에 굉장히 좋은데요. 사과와 땅콩 버터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는 소화기의 운동 속도를 늦춰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장내에 유산균을 많이 만들 후 변을 통해 체내에 쌓여있던 유해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몸 밖으로 내보내는 유해 물질에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농약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때 몸에 불필요한 방어 물질도 함께 배출되어 장속염증을 제거하고 혈액이 깨끗해지며 내장 지방이 빠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꾸준히 아침 식사 전에 땅콩 버터를 바른 사과 2쪽씩만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몸에 좋은 땅콩 버터를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당 함량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많은 땅콩 버터에는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가 많이 첨가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제품 라벨에서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영양 성분표에 당분 함량이 낮거나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 소금 함량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상업용 땅콩 버터에는 맛을 높이기 위해 염분이 추가됩니다. 지나치게 많은 나트륨 섭취는 비만은 물론 고혈압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염 또는 무염 제품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인공 첨가물이나 방부제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방부제를 사용해서 유통기한을 늘리려 하지만 이런 첨가물들은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100% 땅콩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사과는 하루 한 알이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타민과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된 천연 멀티비타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과는 장내 나쁜 균을 없애고 대장 건강과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사과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과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사과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럼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꼭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사과를 드셔야 할 기적 같은 7가지 효능과 사과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 그리고 사과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암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사과에 함유된 식이섬유인 펙틴은 장내 유산균을 많이 만들어 숙변을 통해 장내 불순물 찌꺼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속의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등의 유해 물질을 청소해서 장을 깨끗하게 만들어 대장암 발생 위험을 줄여줍니다. 유럽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과를 많이 먹은 그룹이 적게 먹은 그룹에 비해 대장암 발생 위험이 20에서 15%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과의 풍부한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감소시켜 암 발생을 유발하는 악성 종양을 억제하고 체내 유산균을 활발하게 성장시켜 나쁜 병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사과는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하는 천연 암 예방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치매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세포가 점점 없어지면서 기억력도 나빠지고 치매까지 올 수 있는데요. 사과에는 비타민 C와 뇌세포 파괴를 막는 케르세틴 성분이 풍부해서 기억력 저하의 주범이 되는 코르티솔 호르몬 수치를 낮춰줍니다. 또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 케르세틴 성분은 사과의 과육보다 껍질에 많은데요. 사과를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혈압을 낮추고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사과에 함유된 칼륨 성분은 다른 과일에 비해 비교적 많은 편인데요. 사과에 들어있는 이 칼륨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심장 질환을 예방하며 특정 뇌졸중의 위험까지 감소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평소 혈압이 높거나 기억이 깜빡깜빡 하시는 분이라면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고혈압이 낮아지고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피부를 촉촉하고 탱탱하게 만들어 준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부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이럴 때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가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과 속에 함유된 비타민 C는 몸속 세포를 재생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효과 덕분에 피부가 쉽게 처지지 않고 촉촉하며 탱탱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일주일에 한 개 정도 꾸준히 드시면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다섯 번째는 다이어트와 변비에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사과는 체내에 쌓인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3일간 사과를 계속 먹으면 대변이나 소변의 체외 배출이 활발해져 체내에 쌓여있던 숙변과 묵은 변이 제거되어 체중이 줄어듭니다. 또한 사과는 상대적으로 저칼로리 음식이면서 고섬유질 음식으로 식후 포만감을 증대시켜 특히 다이어트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의 중요한 성분인 팩틴은 아침에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여섯 번째는 당뇨병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사과는 칼로리가 낮고 사과에 함유된 천연 설탕이 혈당 분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지연시켜 당뇨병을 예방합니다. 또한 사과를 먹으면 공복감을 해소시켜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데요. 당뇨병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대개의 당뇨병 환자는 반드시 인슐린 주사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된 사과는 칼로리 걱정 없이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과일입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일곱 번째는 감기를 예방하는 데 매우 좋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사과와 감기는 상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사과를 먹으면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바이러스를 100% 죽이는 한살균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절기마다 감기나 독감이 걱정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사과를 자주 챙겨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사과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사과와 우유를 같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변비가 심한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과 속의 유기산과 구연산 때문인데요. 사과의 산 성분이 우유 속 단백질과 만나게 되면 치즈처럼 덩어리를 만들어 장 속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속이 더부룩하고 만성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과와 우유를 같이 드시기보다는 저지방 우유나 두유를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암 예방과 당뇨에 좋은 사과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과와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당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힘들거나 치아가 좋지 않아 음식을 드시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사과와 당근을 주스로 갈아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당근은 눈 건강과 피부 미용에 좋고 아침에 주스로 마시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때 사과를 넣어 같이 먹으면 맛은 물론 건강에도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당근과 사과에는 각종 비타민과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평소 피부 질환이 있거나 피부가 푸석한 분들이 사과 당근 주스를 챙겨 드시면 피부 질환이 사라지고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사과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사과와 최악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매운 음식입니다. 사과에는 식이섬유와 과일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지만 매운 음식과 함께 드시면 소화하는 데 부담을 줍니다. 특히 매운 음식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이를 자극하기 때문인데요.
동시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에 산성분이 추가되면서 위산 과다로 인한 속쓰림과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일 위와 장에 자극을 주는 음식들을 계속 함께 드시게 되면 위염 및 천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사과와 두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계란은 건강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서 완전 식품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계란에는 고품질이 완전 단백질이 들어 있어서 뼈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관절과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계란에는 뼈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D도 포함되어 있어 이 비타민 D가 칼슘이 몸 안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돕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져 쉽게 부러질 수 있는데요. 계란을 꾸준히 드시면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사과를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될 수 있는 세 번째 음식은 바로 기름진 음식입니다. 튀김이나 전 같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은 후 후식으로 사과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기름에 튀긴 음식은 지방 함량이 높아 소화가 느리기 때문에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결국 기름진 음식과 사과는 서로 소화기관에 상충되어 소화불량이나 가스가 차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복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을 섭취한 후 최소 2시간 이상 지나서 사과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사과와 세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사과와 견과류를 같이 먹으면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사과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염증으로부터 신경세포막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고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70% 이상 함유되어 있어 뇌세포에 쌓이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사과와 견과류를 같이 먹으면 뇌세포를 활발하게 하고 지용성 성분의 흡수율을 증가시켜 치매 예방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과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껍질의 8배 이상 많기 때문에 사과를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와 네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꿀입니다. 꿀에는 각종 비타민과 유기물 효소 등 다양한 영양소들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장수 마을인 버먼트 지역에서는 사과와 꿀을 넣은 음료를 마시는 것이 최고의 장수 비결이라고 전해집니다. 사과에 꿀을 넣어 쪄서 먹으면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설사, 변비, 두통, 독소 제거 등 여러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과에 열을 가하면 몸에 좋은 폴리페놀 성분의 항산화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환절기에는 몸의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사과를 꿀과 함께 절여 드시면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와 다섯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항암 효과와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마이드라이 장에 이상 발효를 일으켜 가스가 차고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고구마와 사과를 같이 드시면 그 증상을 없앨 수 있습니다. 사과의 풍부한 펙틴 성분이 고구마의 소화를 도와 속이 편안해지면서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사과를 먹으면 독이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과는 아침과 저녁 언제라도 먹어도 좋습니다. 다만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당분과 비타민 등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는 사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먹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늦은 저녁 8시 이후에 먹는 사과나 과일은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저녁 8시 이후부터는 대장이 소화를 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 장기도 낮에는 에너지 섭취를 위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휴식을 취해야만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저녁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면 장기가 쉬지 않고 일하게 되어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저녁 8시 이후에는 과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일이나 채소를 착즙해서 먹기보다는 생으로 먹거나 익혀서 먹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가정에서 직접 착즙해서 드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다수 시중에서 파는 착즙 주스는 유통과 보관을 위해 살균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로 인해 일부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과일을 그대로 씹어 드시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사과와 땅콩, 그리고 다양한 음식을 조화롭게 먹으면 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음식을 섭취할 때 궁합을 잘 맞추어야 더욱 효과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합니다.